12번 고쳐쓰기죠. 고쳐쓰기죠. 요런 문제의 형태의 고쳐쓰기도 거의 필수입니다. 고쳐쓰기. 요런 것들 보면 이제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방해한다. 앞뒤 내용을 연결한다. 요런 것들은 뭐예요? 작문 문제, 일반적인 작문 문제. 근데 어휘가 잘못되었으므로 때문이다로 고친다. 뭐 덕분이다, 때문이다. 덕분과 때문이지만 뭐 이런 건 어법 문제죠. 이런 게는 어법 문제. 그래서 이렇게 고쳐쓰기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비문학 작문 문제랑 그 다음에 문법, 어법하고 함께 가는 그런 문제 형태여서 이런 문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좋아하죠. 보면은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하잖아. 문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 읽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고쳐쓰기를 통해서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지 지방지 9급 하반기 문제지만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계속 출제되는 거예요. 봅시다. 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가 본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래? 황사 나쁜 거 아닌가? 황사의 이동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황사는 탄산,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을 포함한다.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황사의 그런 성분들을 얘기했는데 이동 경로 말했으니까 잘못 나왔죠. 논리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글의 흐름하고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글의 주제와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됐지. 또 황사는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생물에게도 도움을 줬다. 그리고 그리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도 그렇고 그치? 뭐가 좋아요? 그리고는 그냥 순접이고 그러므로는 인과관계고 다 안 맞죠? 역접에 그러나가 좋죠. 도움을 줬다. 그러나 지금의 황사는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반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 고쳤죠. 얘를 고쳐야 되는데 얘도 고쳐야 되는데 둘 다 고쳐야 돼. 잘못 고쳤어요. 조심해. 고쳐쓰기 문제도 고쳤을 때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나가 맞지만 하지만은 안 되나요? 하지만도 좋지. 자기 생각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쳤을 때의 적절성. 이처럼 황사가 재앙의 주범이 된 것은 인간의 환경 파괴 덕분이다가 아니라 때문이다. 덕분은 보통 뭔가 좋은 역할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요소일 때고 그냥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때문이다가 좋죠. 그 다음에 황사를이 아니라 황사가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황사가가 좋아요. 됐죠? 이렇게 고쳐쓰기 문제도 한번 내봤고 중요 표시하세요. 지금 현재 이제 출제되고 있는 방향에 아주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진 않지만 약간 뭔가 좀 더 보기를 하나 더 줘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든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출제될 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개념도 하나 나왔죠? 개념도 하나 체크해 갑시다. 아이의 말에 대한 엄마의 말에 반영하기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반영하기. 이런 대화의 요소 중에서 대화나 화법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화법은 말하기니까 화법에서 여러 가지 종류, 이렇게 전략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영하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나온 대로 갑시다. 뒤에서 문제가 또 있으니까. 자, 듣기에는 적극적인 듣기가 있어요. 있는 대로 봐줄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시험이 아니라 이렇게 이론이나 개념이나 지식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1번 군무원, 옛날에는 경찰직 시험도 막 했었는데 1번 군무원, 그 다음에 약간 순위가 좀 빠지지만 2번 국회직 이런 식에서는 교과서에서 듣기 방법에 대한 종류를 따로 공부하기도 해요. 그런 걸 교과서 정리라고 하거든요.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그것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듣는 방법에는 수동적인 듣기도 있고 적극적인 듣기도 있어요. 수동적인 듣기는 그냥 가만히 들으면 되는 것인데 적극적인 듣기도 있겠죠. 적극적인 듣기에는 요약하기하고 반영하기가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만 이거 말고도 적극적인 듣기가 더 있어요. 물어볼게요. 일단 이거 설명하고 물어볼게요. 자, 적극적인 듣기의 방법으로는 요약하기와 반영하기가 있다. 화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요약하기와 같은 재진술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요약하기는 재진술이래요. 재진술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편 반영하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으니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감정이입하는 거야.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상대방의 생각을 비판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반영하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청자의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듣기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죠. 일단은 나온 것만 해둡시다. 이런 게 요즘 시험 문제 출제 방향에 딱 맞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적극적인 듣기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닌 것은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을 나왔지만은 지금은 보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따로 정리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가 엄마 모레가 시험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 반영하기를 한다면 뭐 있어요? 여기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거나 그 다음에 감정이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한다는 건 뭔지 알지? 그렇지. 그래 알았다. 네 생각이 맞다. 하지만은 감정이입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선택지를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너 안 돼. 1번 안 돼. 절대 안 돼. 너 치과에 가기가 싫어서 그렇지. 이건 뭐야?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거지.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네가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잘 봐요. 엄마 모레가 시험인데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 얘는 뭐예요? 시험을 이루어서 시험을 갖다가 이유로 들면서 치과에 가기 싫다는 거잖아. 의도가. 그러니 엄마는 뭐야?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이 말은 뭐예요? 치과에 가기 싫다는 상대 아이의 그런 의도를 인정해 주었고 그 다음에 네가 뭐뭐 하고 싶구나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감정이입해 주는 것이죠. 시험을 일단은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리고 뭐뭐 하고 싶구나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너 그러고 싶구나, 너 그렇고 싶구나, 뭐예요? 감정적으로 동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정이입이라는 것을 써둡시다. 반영하기에서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문학에서 감정이입과 달라. 문학에서 감정이입은 무슨 소재나 대상을 들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직접 투영하는 것이지만 문학에서가 아니라 화법에서의 감정이입은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감정 또는 심정에 대해서 뭐인 거예요? 동의하는 거죠. 너 그러고 싶구나. 너 지금 슬프구나. 그치? 너 울고 싶구나. 동의해 주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감정이입. 3번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는지가 궁금했구나. 감정이입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뭐야?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죠.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니까 치과에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지 않았죠. 그치? 정답은 2번이고. 물어봅시다. 적극적인 듣기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을까? 하나 더 있어요. 응? 적극적인 듣기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을까요? 요약하며 듣기, 그 다음에 반영하며 듣기. 또 뭐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질문하며 듣기.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듣기. 그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문 제기하기. 여기서 질문하며 듣기는 뭐야? 비판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말하는 것도 적극적인 듣기죠. 이런 걸 외우진 않아도 돼요, 지금은. 하지만 옛날 시험은 이제 다음 중 적극적인 듣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요약하며 듣기, 2번 반영하며 듣기, 3번 질문하며 듣기, 4번 뭐야? 비판하며 듣기. 이러면 적극적인 듣기가 아니겠죠. 외우진 않아도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중요해서 별표 치는 건 아니고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겸양의 경률이라고 말해서 대놓고 사용했어요. 국가직 7급이죠. 얘는 몇 번이냐면은 43번 문제에서 설명할게요. 뭐냐면은 거기 여러분들 경률, 대화의 원리는 43번 문제에서 설명할게요. 일단은 14번 문제는 여기서만 있는 거대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화의 경률, 대화의 원리,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는 43번 문제에서 설명할게요. 거기에 여러분들 따로 필기 안 해도 되게 그 설명이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거기 449쪽 밑에 보면 오답의 설명에 있는 거 요거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3번 문제에서 마저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대화의 원리예요. 중요해서 별표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때 되면 한 번씩 나오는데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대화의 원리 복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의 원리 다시 복습하는 것은 지금이 끝이에요. 일단은 두 가지죠. 첫 번째 공손성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력의 원리. 왜 이런 거냐? 대화를 잘 하려면은 일단은 번역한 대로 본다면은 공손하게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자가 서로 협력해야 돼요. 공손하게 말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겸양의 경률, 요령의 경률, 동의의 경률, 관용의 경률. 써볼까요? 겸양의 경률, 그 다음에 요령, 동의, 관용의 경률. 이렇게 있었죠. 여러분들 선택지에 있는 거 그대로 볼게요. 자,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게 바로 공손성의 원리예요. 뭐 예절의 원리, 예법의 원리 이런 말을 써도 됐는데 어쨌든 교과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에는 요령의 경률, 관용, 찬동, 겸양, 동의의 경률을 찬동의 경률이라고도 해요. 용어의 차이점일 뿐인 것이니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우리 선조들은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것을 겸양의 경률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겸양의 경률, 자신을 낮춰 말하는 거예요. 유진아, 너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아니에요. 어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겸양의 경률, 자신을 낮추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상대방에게 예의 있고 공손해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얘기했지. 이게 서양의 개념이야. 대화의 원리가.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예의 있게 말하려면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 이거 대화의 원리가 서양에 보면은 원래 대화, 설득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때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은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는 것. 겸양의 경률이죠. 나머지 봅시다. 아,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 어쩌면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그치? 했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때요? 상대방에게 요거는 가가 중요해요. 정돈이 잘 되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살림 솜씨를 언급했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했죠. 이런 것들은 뭐야? 요령의 경률. 상대방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말하는 거 요령의 경률. 상대방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말하는 거 요령의 경률. 여기는 요령의 경률. 여기서 써줄게요. 요령의 경률. 해설지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았죠? 요령의 경률. 정윤아, 날씨도 좋은데 우리 노래공원 갈까? 좋지, 좋지, 좋지. 근데 오늘 뮤지컬표를 예매해줘서 어려울 것 같아. 잘 봐. 여기서 나는, 가에 대해서 나는 어렵다고 해야만 말해야만 하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있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정해진 거니까. 하지만 뭐야? 놀이공원 좋지라고 얘기했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먼저 동의해 주었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거절해야만 하는 자기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면은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들리니까. 여기가 동의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근데 나 좀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는 게 예의가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먼저 한번 그렇지 동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적극적 듣기에서 반영하기예요. 앞에서 했던 거. 여러분들 거기 그 13번 문제 했던 거 반영하기 맞습니다. 좋아. 근데 나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뭐 어떻게 된 거야? 반영하기죠. 결과적으로 동의의 경륜은 반영하기와도 관련이 있어요. 적극적인 듣기, 적극적인 말하기가 결국에는 그 공손성의 원리니까.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원래 자기가 하려는 말의 의도는 크게 말씀해 달라는 거잖아.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뭐야? 낮추었죠. 이런 식으로 뭐야? 관용의 경륜이에요. 요령의 경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 부담을 주는 표현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인데 이 봐봐. 잘 봐.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라는 것은 나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이지. 실제로 내가 귀가 안 들리는 것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내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잖아.
이거 잘못하면은 뭐예요? 겸양경률이라고도 비슷하단 말이야. 이래서 경률이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는 확실히 1번, 2번을 지우고 3번하고 4번 중에서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 그치? 여기는 뭐야?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뭐야? 장애로 보는 거잖아. 4번이 더 알맞죠. 그쵸? 꼭 알아둬라. 어렵다 그래서 내가 두 개가 어려워요. 보면은 그 언어 논리, 오류. 그 다음에 경률, 대화의 원리고 어려워요. 실제로 수능 문제 나오면은 두 개 중에서 어려울 수 있잖아.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 협력의 원리하고 나중에 다시 복습은 뒤에 43번 문제에서 합시다. 됐죠? 지울게요. 자, 15번 고쳐쓰기지. 무조건 출제될 겁니다. 꼭 출제될 거예요. 자, 시킨 대로 고칩시다. 클래식 인문 두려워하지 마세요. 클래식 인문 두려워하지 마세요. 클래식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클래식은 결국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티켓을 구매한 다음에 현장에서 곧바로 감상할 수 있다. 좀 더 봅시다. 기억을 이야기하려면 좀 더 봐야 돼요. 클래식 입문에 대한 이야기, 클래식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작해보라 이렇게 나왔고, 아직 좀 더 읽어야 돼요. 기억을 고칠 거냐 말 거냐는. 그 다음에 니은의 티켓가 아니라 티켓이 맞죠? 재밌죠? 얘는 뭐예요? 1번은 장문, 2번은 외래어 표기. 티켓가 아니라 티켓이 맞습니다. 티켓이 맞아요. 그 다음에 물론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습이 필요하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얘는 예절에 관한 것이 아니죠. 잘못 고쳤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 중요 표시합시다. 좀 더 즐기기 위해서는 예습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그라미 치고 얘가 주어. 뭐뭐인 것은, 뭐뭐하는 방법은, 뭐뭐인 점은, 뭐뭐하는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야?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것이다. 얘가 서술어, 주술호응. 뭐뭐인 것은 뭐뭐인 것이다. 뭐뭐인 점이다, 바이다. 이렇게 의존명사 형태로 것이다 형태로 바꿔주는 거. 주술호응 맞추는 거죠. 공연장에 가기 전에 감상할 음악의 전곡, 모든 곡의 음반을 구해서 미리 들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들어보는 것이다. 물론 작곡가나 연주자 그리고 지휘자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다. 같은 곡을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들어보도 이러니까 클래식이 어려운 거지. 누가 이걸 다 합니까? 전곡을 다 어떻게 사고 어떻게 다 연주해.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에 좀 클래식을 한 2번 정도만 들으면 어렵진 않은데 2번이 아니라 좀 들으면은 클래식 어렵죠. 잘 고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공연장에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낸다. 연주가 만족스럽게 느껴졌을 때도 박수를 친다. 매우 감동한 경우 브라보, 앙코르 등의 환호를 보내도 올바르다, 무방하다, 괜찮다. 그렇지? 올바르냐는 뭐야? 반대말이 잘못된 거니까, 나쁘거나 잘못된 거니까 안 되죠. 무방하다가 맞고 괜찮다, 뭐 좋다 정도로 고쳐주면 되겠지. 고쳐쓰기 문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공무원에서 입직하면은 언제까지 그냥 그 신라면만 끓여 먹을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되면 앞으로 30년 일해야 되는데 이제 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즐길 만한 취미를 찾는 것이 좋죠. 뭐 클래식이나 아니면 우리 국악이나 이렇게 좀 고상한 취미 가져가셔가지고 영원히 즐기셔야지. 공무원 되면 할 수 있지. 자, 16번 표준 언어의 절 또 나와요. 이 질문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표준 언어의 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이 모든 얘기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다? 2권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 자료에 다 들어있어요. 작년까지 출제됐어요.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죄송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정중히 말해야 되겠죠. 1번 맞죠?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죄송하지만 땡땡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치.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그날을 3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끊는다. 들어가세요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배려는 사용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안 되죠. 들어가긴 뭘 들어가. 어법상에도 안 맞고 전화 예절상으로도 안 맞아요. 들어가세요 안 되죠. 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만 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으면 되는 거지. 들어가긴 뭘 들어갑니까? 쓰지 맙시다. 들어가세요 안 돼요.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4번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 어린 사람의 경우 어른이 전화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의 친구 땡땡땡입니다.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는 것이 좋다. 맞죠? 좀 옛날 문제네. 2017년에도 이런 문제를 냈단 말이야. 예, 요즘엔 이제 누가 누구를 바꿔주거나 하진 않고 휴대전화로 이루어지니까. 됐지? 표준 언어 예절.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쓰지 않아요. 하나 또 나왔던 건 뭐 있어요? 회사에서 압존법 지키지 않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회사에서 압존법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있어? 들어가세요 쓰지 않아요. 17번 이렇게 낸다니까. 오류. 네가 내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 문제 없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치? 의도를 너무 크게 오버했죠. 너무 오버했죠. 아니 약속 안 지킨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잖아. 의도 확대의 오류. 그치? 잘 봐. 내 얘기 잘 들어. 얘는 분명히 보기가 의도 확대의 오류거든. 1, 2, 3, 4 중에서 이등병이 말썽이야. 넌 나 싫어하는구나. 김 씨는 참말만 하는 사람이야. 왜? 거짓말 안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죄야. 그러므로 의사가 끝까지 봐야 돼. 거짓말하는 건 당연히 죄야. 이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은 얘지. 2번밖에 없죠. 그쵸? 분명히 보기는 의도 확대의 오류야. 하지만은 2번은 의도 확대의 오류면서 또 모두 돼요. 흑백 논리 오류지. 그치? 의도 확대의 오류이면서 흑백 논리 오류도 되잖아. 2번.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너 나 싫어하는구나.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너 이제부터 나의 적이야. 내 편이 아니라니. 너 이제부터 나의 적이야. 나를 좋아하지 않다니. 너 나 싫어하는구나. 이거 다 잘못하면 흑백 논리 오류하고도 갇힐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대화의 원리랑 논리 오류 문제 출제되면은 뭐야?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 실제로 이 17번 문제의 보기를 흑백 논리의 오류로 설명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릅시다. 다시 말해준다.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야 돼요. 가장 적절한 것. 나머지 볼게요. 1번 항상 이등병들이 말썽이야. 뭐야? 성급한 일반화. 많이 출제됐죠. 성급한 일반화. 그 다음에 김씨는 참말만 하는 사람이 왜 거짓말 안 하니까? 김씨가 왜 거짓말 안 해? 왜 그 사람 참말만 하니까? 왜 그 사람 참말만 해? 거짓말 안 하니까? 뭐야? 순환 논리의 오류. 뭐 순환 논증의 오류, 순환 논리의 오류. 그냥 해설지 있는 대로 가줄게요. 순환 논증의 오류.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은 죄야.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히 죄야. 의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원칙 혼동의 오류라고도 해요. 원칙이 잘못됐죠? 원칙 혼동의 오류. 17번. 어느 정도 좀 문제 유형이 반복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스피드 있게 나갈게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좀 설명해야 될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18번도 그렇고 19번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해요. 좀 지울게. 18번도 이게 지금 2018년도 국가직 9급 시험 문제인데
자, 하나 봅시다. 오류죠? 요즘 글씨가 작지만 여러분들 책 보시면 돼요. 이게 국어의 좀 특징이 이렇게 한 화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정도 보이지 않니? 이 정도 보이지, 이 정도는. 이게 좀 글씨가 작아졌는데, 오늘 드린 거, 저거 따로 설명하진 않을 건데, 오류에는 국가직 구급 있다. 기억에 우연의 오류. 우연의 오류. 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인데 얘가 있으니까 1번 같은 경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얘는 뭐예요? 오류가 아닙니다. 얘는 참이고요. 얘는 추론이고요. 어떤 추론? 3단 논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연역 추론. 연역 추론의 올바른 경우예요. 우연의 오류하고 상관이 없고 오류가 아니고 참이고요. 올바른 추론이고 3단 논법이죠. 연역 추론. 알아도 이거 연역 추론. 그 예시문항에 연역 추론 대놓고 다뤘어요. 니은, 애매어의 오류. 김씨는 성격이 직선적이야. 직선적. 그 말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애매어의 오류는 결과적으로 뭐야? 어휘 사용이 적절치 않아서 그런 것이고, 뭐 중의적 표현?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중의적 표현과 관련이 있죠. 부패 때문에 그러죠. 2번이 답이에요. 부패 때문에. 썩어서 부패, 세상이 썩어서 부패.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결합의 오류, 리을이 분의 오류인데 3번하고 4번은 바뀌었어요.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차지했어. 그러니까는 각각도 최고겠지. 얘가 분해의 오류. 분해의 오류, 분할의 오류라고도 해요. 모두 써도 용어 사용해. 분해의 오류, 분할의 오류. 그 다음에 리을. 그 학생의 논술 시험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죠. 순환 논증. 순환 논리의 오류, 순환 논증의 오류. 그치? 그리고 결합의 오류 나왔으니까. 오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류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19번은 중요 표시하세요. 이런 문제가 정말로 출제되기 아주 좋은 문제죠. 지금 진도를 좀 더 스피드 있게 나가야 되는데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비문학도 많이 해야 되는데. 다음 상황에서 알아둡시다. 의사소통의 장애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따져봐야 돼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정말 잘 내고요. 물론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통화리 보고서를 오늘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니? 네, 다정이가 가지고 왔는데 아직 안 왔어요. 큰일이네. 그러게요. 다정이가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봐. 다정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거 문제의 원인이지. 또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의 원인이죠. 중요한 건 뭐야? 다정이 때문인 거잖아. 잘 알아도. 근데 의사소통회 장애 어떻게 다정이 때문에 우리 모두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뭐예요? 학생 1에게 동아리 회장인 학생 1에게 뭐 있어요? 책임 전가했죠? 얘는 뭐야? 의사소통이 안 된 원인이죠. 아니 뭐라고 다정이가 보고서 작성이라고 한 게 결정이잖아. 자그만들에 이럴 때가 아니잖아. 다정이한테 연락이나 해봐. 지금 누구누구 잘못을 따진 상황이잖아. 제가 다정 연락차니까 여러분 해볼게요.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알아도. 근데 물론 이 시험 문제는 쉽게 내서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건 없는데 잘 봐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다정이가 없기 때문이야. 그지? 하지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의사소통의 장애를 물어봤지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물어본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답이죠. 책임 전가한 거. 그치?
책임 전가한 거. 중간에 끼어든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뭐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것이 문제인 거지. 책임을 언급한 거. 잘 알아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화 성공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분석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1번 이거 너무 쉽지. 교사가 권위적이지 않았잖아. 뭐 있어요? 다정이의 문제. 다정이가 책을 다정이가 보고서를 가져오지 않은 것. 이 문제를 언급하면 1번하고 3번 중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문제 의도를 파악하세요. 의도. 이거 그때 질문 많이 나왔어요. 2018년도 지방직구급인데 그때 이제 보면은 공기출 지금 들어가 보면 있어요. 거기 벽에서 아니지. 그 카페였었지. 카페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다정이가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의사소통의 장애가 아니라 이 대화의 주제 자체죠. 의사소통의 장애가 일어난 것은 학생이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책임을 딴 사람한테 이제 떠넘기기 위한 것이 지금 대화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문제 의도 파악하자. 정리합시다. 1번 대화나 상황을 주고 대화 맞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의 원인 파악하는 거. 아주 잘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잘 출제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의도 파악합시다. 문제 의도 파악합시다. 쉬운 문제라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갔지만 만약에 1번 여기서 다정이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이 나왔다면 아마 1번하고 3번 중에서 오답 많이 나왔을 거예요. 최근에 시험 문제는 어렵게 되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이제. 웬만한 개념들은 많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20번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많이 설명했어요. 유형이 계속 겹친다는 걸 알 거야. 지금 제가 2018년도 문제부터 많이 넣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넘어가질 않았어. 2018년도 아직도 넘어가지 않았어. 지방직 9급에 또 냈죠. 헌법 문제. 봅시다. 일상대화에서는 직접 봐라, 간접 봐라. 알아둡시다. 직접 봐라, 간접 봐라. 맥락에 의해 파악되는 것, 간접 봐라. 1번 대표적인 간접 봐라예요. 돈 빌리는 것이 직접이죠. 근데 돈 가진 것 좀 있니? 돌려 말했죠. 그치?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기. 돌려 말하기. 창문을 열고 싶은데 방 너무 더운 것 같구나. 돌려 말하기. 돌려 말하기. 이 돌려 말하기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좋아해요. 하지만은 갈림길에서 방향을 물을 때 김포공항 어디입니까? 이건 뭐예요? 직접 봐라. 정답은 3번. 얘는 직접 봐라.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독려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 아주 잘 듣네. 얘는 뭐예요? 돌려 말하기. 간접 봐라. 1, 2, 4는 간접 봐라. 3은 직접 봐라. 그치? 직접 봐라는 직접 말하는 거. 간접 봐라는 돌려 말하기. 직접 표현, 간접 표현. 직접 봐라, 간접 봐라. 그리고 21번 봅시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연습할 문제를 좀 더 많이 줘야 돼요. 나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보면은 개편되는 25년 시험을 대비해서 이런 문제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조건 쪼개기 합시다. 대꾸 A 조건, 통찰 B 조건, 우의적으로 말하라 C 조건, A, B, C 세 조건이죠. 조건 쪼개기 했죠. 정답해주고 내가 1번 한 다음에 2, 3은 시켜볼게요. 같이 합시다. 높이 낮게 나는 새는 낮게 나는 새를 놀려댔다. 높이 나는 새가 낮게 나는 새를 놀려댔다. 새가 어떻게 놀려댑니까? 새의 이야기로 인간 대신했죠? 우의적이죠. 우의적은 돌려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이야기나 사물, 상황의 이야기로 돌려 말하는 거죠. 어째서 그대는 멀리 보는 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기껏 날개가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러자 낮게 나는 새가 대답했다. 높은 곳에 구르면 멀리 바라보고 낮은 곳에 사는 세상을 보는다네. 여기 대꾸죠, 대꾸. A 조건이죠. A 조건 얘기했고.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삶에 대한 통찰이다. 통찰. 적어둡시다.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죠. 삶에 대한 통찰, 깨달음.
깨달음, 통찰, 깨달음. 삶에 대한 깨달음, 통찰.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잖아요. 멀리 바라보고, 그치.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깨달음이 있으니까 얘도 맞고. 맞죠? 자, 1번 볼게요. 낙엽. 시간은 항상 패배한다. 왜?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시간이 지나고 낙엽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삶에 대한 통찰은 있지만 글쎄다. 대꾸는 일단 무조건 없고요. 하지만 패배가 없더라면 어떻게 봄의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 조금 애매하지만 봄의 승리란 말을 쓰긴 썼지만 우리가 이 정도를 놓고서 우의적이라고 말하진 않죠. 봄이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면 좋겠는데 그냥 봄의 승리는 추상적인 표현 정도로 이 정도로 우리가 우의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 2번하고 3번 해보세요. 직접 해봐. 해봐. 이런 것들을 오답풀이 직접 해야 돼요. 그냥 정답만 하고 넘어가면은 도움이 안 되죠. 2번은 잘못된 조건 하나. 그 다음에 3번은 잘못된 조건 2개 있어요. 해보면 좋죠? 2번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껑충껑충.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껑충껑충 뛴다. 대꾸죠, 대꾸. 그치, 대꾸죠. 그 다음에 자연은 모두 하나의 단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담는다. 통찰 정도 볼 수 있지만 얘는 우의적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2개가 없어요. 대꾸도 없고 통찰도 없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하늘은 언젠가 자기 얼굴이 알고 싶었다. 하늘이 얼굴이 알고 싶대. 왜? 여기는 우의적 표현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오답을 할 수 있지.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꼭 여러분들 공무원 되세요. 진짜 공무원 되면 좋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래도 공무원 되면은 지금의 삶은 조금 약간 좀 빠듯하더라도 60 이후의 삶이 좋잖아요. 우리 장인어르신이 내 장인어르신이 지금 이제 70대 들어서는데 그분이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어. 그다가 이제 70에 은퇴하신대. 야, 요즘에 우리나라 나이로 70에 은퇴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80 넘어가지고 거기 폐지 모으신 분 얼마나 많아. 70에 은퇴하신대. 공무원 연금이니까. 부러워요. 꼭 빨리 공무원 되시는 게 좋아요. 자, 조건. 얘는 4가지로 딱 떨어져요. 해봅시다. 긍정평섬은 A 조건. 찬성과 반대 대립 이렇게 B, C, D 조건이죠. 여기다 써보면서 갈게요. 요거 정서적 표현도 이야기할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잘 맞는 표현 1번입니다.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된다. 잘 봐. 징병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니까는 뭐야. 찬성과 반대 대립 분명하고 그 다음에 쟁점도 하나고 어느 편으로 유리하게 저게 정서적 표현 없죠? 참고로 요거 D 조건이 얘야. 야만적인 이런 표현들. 야만적인 두발 제한. 두발 제한을 야만적이다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찬성과 반대 중에서 뭐야? 찬성에 유리하고 반대에는 불리한 정서적인 표현인 야만적인이란 말을 써버렸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긍정평섬은 유지해야 된다. 긍정평섬은 유지하면 안 된다. 부정평섬은 이렇게 그냥 부정평섬문이죠. 부정문이지. 하나만 더 해줄게. 2번. 정보통신망을 개정할 수는 없다. 얘는 뭐야? 부정문이니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요. 3번, 4번 지금 해보세요. 해봐. 아주 좋은 문제죠. (3번) 하나 잘못됐지? 이렇게 정서적인 표현 들어갔죠? 그 다음에 4번은 하나 잘못됐죠? 쟁점이 2가지죠. 내신제도 논술시험.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조건은 요거 하나. 긍정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이어야 한다. 긍정문.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은 잘못됐다. 부정문. 조건 중에 하나. 조건 이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가직 구급시험 문제인데 또 나왔죠. 공감적 듣기. 적극적 듣기, 공감하며 듣기. 결과적으로 공감하며 듣기가 뭐였어? 적극적 듣기였잖아. 그치? 적극적 듣기 방법은 뭐 있어요? 공감하며 듣기, 반영하며 듣기. 반영하며 듣는 게 적극적 듣기고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듣기입니다.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거니까 대화 상황 포함이냐 이해해야 돼요.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것들.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나온다고 봐야 돼. 대화 상황을 이해하는 거잖아.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 알아둡시다. 프레젠테이션이 맞아요.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아,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구나. 수빈은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보여주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죠? 3번에, 2번에. 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죠? 하지만 자신의 처지로 바꾼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처지로 바꾸지 않았어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알아도 자신의 처지로 바꿨다면 뭐야?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또는 뭐야? 나라면 이렇게 말해줬을 텐데 자신의 처지로 바꾸진 않았죠.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읽어봅시다. 457쪽에 공감적 듣기. 지방직 구급시험에 출제가 된 거잖아. 공감적 듣기. 상대방의 말을 분석 비판하기보다는 분석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정이입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랬지.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안 됐구나. 상대방의 처지에서 자신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고 친밀감을 가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래야지만 뭐야?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대화를 위한 거예요. 알아두면 좋죠? 공감적 듣기. 그래서 지금 연년으로 출제된 거예요. 2018년, 2019년 뭐 있어요? 적극적 듣기, 공감하며 듣기, 반영하며 듣기. 공감하며 듣기는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감정이입해주고 그렇다라고 뭐야 수용하고 수긍하는 거죠. 두 개. 다시 말해 수용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공감하는 거죠. 그지 이런 거지. 와, 참 중요해요. 정말 최근의 문제에서는 10번 강조해도 뭐 말할 것이 없어요. 토론 토의 주고 말하기 방식. 토의 토론 주고 말하기 방식. 아, 지금 시간 예민하지. 요즘은 분석할 거예요. 알겠죠? 요즘은 분석해서 물론 정답은 이렇게 해서 1번입니다. 1번이지만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도 분석할 거예요. 쉬는 시간에 좀 쉬는데 분석할 거니까는 충분히 쉬어두세요. 이거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 갑시다.